GPT 티나는 생기부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GPT 사용과 생활기록부 평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GPT를 통해 탐구보고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ATP 입시연구소 컨설턴트들도 다 같이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GPT와 생활기록부의 연관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GPT를 사용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GPT를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즉, GPT를 구별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해결 방안까지 모조리 실제 예시를 들어서 맞춤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은 금입니다. 1.25배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GPT로 작성한 탐구보고서 혹은 자기평가서를 반영한 세특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본인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어렵게 공부만 했으면 되게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관련돼서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생활기록부에서 되게 좋다라고 쌤들이 써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9등급 학생들에게도 뛰어나다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어려운 탐구 과정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GPT가 등장하고 나서 더더욱 이런 경우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자, GPT로 준비한 생기부에서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쉽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버로 성공하는 방법에 관련된 탐구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합시다. 문이과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렇다면 촬영 장비는 어떤 것들을 쓸지, 촬영구도 어떻게 할지, 편집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겠죠. 탐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GPT에 입력하면 관련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 토대로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제가 그거를 세특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썸네일의 조회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됨.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알고리즘 추천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됨.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 대비 클릭률이 채널 성장에 더 밀접한 지표임을 알게 됨. 브이로그, 쇼츠, 정보성 콘텐츠 등 영상 유형에 따라 추천되는 업로드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됨. 댓글 반응과 커뮤니티 게시글 활용이 시청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됨.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이 구독자 1000명과 시청 기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알게 됨. 저작권 없는 음원과 이미지 사용이 중요함.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창출을 제한다는 것을 알게 됨. 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물론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알게 됨이라는 문구를 썼지만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탐구를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너 이런 어려운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봤니?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탐구를 할 건데 심화 탐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과서 기반에 있는 탐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교과 개념 외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교과 개념 외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입학사정관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책들을 참고를 했고 몇 번 또 읽어봤는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쌤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봤는지 등 실제 내가 이 탐구를 하기 위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결하는 과정들만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생명 관련된 세특인데 이건 실제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DNA 복제 과정을 계기로 DNA의 이중단순 구조가 복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됨. 이후 DNA 복제에서 DNA의 이중단순의 작용과 역할이 상이한다는 점을 알게 됨. 또한 복제 과정 중 프라이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프라이머가 없는 경우 복제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됨. 이러한 탐색을 통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복제 방식의 차이를 알게 됨. 관련 영상을 통해 복제 버블과 복제 포크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접하면서 복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포 내 메커니즘의 정교함을 알게 됨. 이처럼 다양한 개념을 접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생명 현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됨. 자, 이거는 아까보다 얼핏 보면 탐구 깊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아마 생활기록부를 많이 읽어보지 않고 실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평가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되게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어봤는지에 초점을 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DNA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과과정 외의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방금 세특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려고 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생명 교과서를 몇 번 더 읽어보고 어떤 논문, 어떤 영상들을 참고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GPT에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학생이 시행착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단순히 GPT를 써서 이런 지식들을 보고서에 썼어의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얼마나 어렵게 이 공부를 해봤는지, 즉 이 학생의 시행착오 과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GPT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학생들 중에 저희 팀원들도 늘 얘기하는 건데 GPT 생각하는 생기보다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늘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느꼈을 때는 반드시 이 시행착오를 잘 어필을 하고 진짜 진심으로 탐구를 시간을 쏟아서 하는 친구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탐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7등급 친구들의 탐구 깊이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학생들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코딩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철학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서 실제로 탐독을 해가지고 본인이 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실상 이제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이 공부 수준, 즉 성취도 같은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7등급인 친구인데 지방 일반고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관동별곡이라는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관련 논문도 읽으면서 조선시대 언어의 기원 같은 이런 언어적인 내용을 스스로 논문 읽으면서 탐구하는 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기부가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징검다리 이론이라고 전 영상에서 계속 제가 말했던 건데, 등급과 생기부의 수준의 간격을 좁히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장기관리 컨설팅을 하는데 대피를 절대 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어려운 탐구 주제나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냥 학생들에게 주면은 저희도 되게 편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 입장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신 등급에 맞지 않은 어려운 탐구들을 줬을 때 이걸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건 학생 본인이 면접에서 져야 돼요. 그게 되게 큰 리스크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이 학생의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하고, 보고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줌을 토대로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 뒤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을 하거든요. 요즘 더욱더 이런 심각한 형사들이 생기고 있고, 컨설팅을 하다가 관련 내용들 물어보면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수학 2 5등급짜리 친구가 입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하는 경우도 봤는데, 입실론 델타 논법이 그냥 수학의 연속성, 수트에 나오는 연속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 연대 공대생한테 물어봐도 암기해서 그냥 쓰는 형태이지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증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실제로 나오는 입실론 델타 논법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 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어려운 내용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너무 위까지 가버리면 오히려 생기부 신뢰도의 문제에서 크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탐구의 깊이 정도를 해결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해당 분야 전공자들이 가장 잘 알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GPT로 인해서 생활기록부가 망가진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트렌드도 반영을 했고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사실상 저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은 어떤 거냐면 극복 과정을 서술을 하는 겁니다. 즉 시행착오를 반드시 깊이 있게 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최대한 좋은 사례로 한번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버라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콘텐츠 제작과 편집 기술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초반에는 유튜브 하면 무조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선입견으로 고급 장비 위주로 정보를 정리했으나 실제 영상 품질보다 콘텐츠 기획과 전달력이 더 중요한 점을 다양한 차례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촬영 구도와 조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몇 차례 모의 촬영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1인 미디어를 위한 영상 제작 가이드를 2회 정독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3점 조명법과 탑뷰 구도 등을 적용함. 영상 편집 과정에서도 자막 싱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교 멘tor 선생님의 조언으로 클립 분할과 키프레임 개념을 적용해 해결함.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 단축키와 컷 편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직접 비교 실습을 통해 체득하였으며, 이후에는 기획, 촬영, 편집 피드백의 순환 구조로 영상을 제작 과정을 정리함. 탐구 전에는 유튜브는 감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자료 수집, 트렌드 분석, 반복적인 피드백 반영을 통해 성장하는 진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랑 좀 달라요.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찾아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친구가 촬영 구도와 조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모의 촬영 해봤는데 안 돼서 1인 미디어를 위한 영상 제작 가이드를 2회를 또 정독을 한 다음에 탐구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영상 편집에서도 자막 싱크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또 질문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아까 그 생명 관련된 친구입니다. 유전자 관련 단어에서 스플라이싱의 필요성과 RNA 편집 현상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학 원 교과서를 반복해서 정독하며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온라인 강의를 참고함. 강의에서 언급된 이러한 논문을 직접 찾아 읽는 과정에서 전문 용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논문 단어 해설 정리 노트를 따로 제작하여 반복 학습함. 또한 RNA 스플라이싱 기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자료와 생명과학 블로그 바이오 헬릭스의 관련 칼럼을 비교 분석하여 학습의 정확성을 검증함. 이 과정에서 스플라이싱이 단순한 유전자 편집이 아닌 세포 분화 및 질병과도 관련된 복합적 기전이라는 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명과학 학습이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함을 체감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즉 내가 어려운 공부를 했고 이런 어려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줄 테니 나 잘했어요 라고 판단을 해주세요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아요. 제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계속 강조 또 강조할 겁니다. 인스타는 그래도 꽤 이제 쇼폼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시행착오 과정들이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학생들이 GPT를 토대로 좀 빠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시간 투자를 많이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아마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GPT가 세상에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빠르게 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의 이 뇌를 쓰지 않는 경우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로 극복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진짜로 그거를 탐구를 했을 때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컨설턴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용을 읽으면 거의 다 맞춰요. 왜냐면 이 친구가 특히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무언가 모르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 얘가 진짜 탐구를 해봤구나 라는 그 뉘앙스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관동별곡 얘기도 했는데 관동별곡이라는 관련된 공부를 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 관동별곡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 관동별곡을 위해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까지 읽어가면서 주장을 하려면 되게 구체적으로 문학책을 뭐 3번 이상 더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을 했는지를 많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들어가면 뭐 자기평가서나 탐구보고서를 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탐구를 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는 그 란이 있을 거예요. 그 란을 제일 깊이 있게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대부분은 알게 된 점 혹은 느낀 점을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생활기록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은 사실상 GPT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한 과정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생활기록부에서 무조건 좋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GPT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재 추천을 받거나 이런 거는 GPT한테 받는 게 너무 좋고 실제로 그 탐구를 공부해 나갈 때 GPT를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GPT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냥 GPT만 베껴서 그대로 탐구보서 쓰지 마시고 내가 GPT를 토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나타내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정말 저도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AI를 토대로 내 머리를 아예 쓰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점들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AI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할 때 반드시 본인도 머리를 써서 지식을 채우는 과정들을 나타내줘야지 실제로 입시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GPT와 생활기록부 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지식 습득이죠. 논문 읽고 책 읽고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마 가장 싫을 텐데 실제로 GPT가 많아지면서 그런 걸 한 친구들의 생기부가 훨씬 더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를 모든 활동에서 하려고 하지는 절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세특 이런 일부에서만 하더라도 사실상 생기부는 좋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탐구 깊이를 빡세게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명 중에서 9명 정도는 거의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GPT를 활용한 생기부의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마 이제 탐구를 혼자서 진행하는 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자 해당 분야를 전공한 컨설턴트가 직접 같이 옆에서 장기관리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